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? 당은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? 당에선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, 같이 가야 한다, 이런 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쪽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마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계속 소환할 겁니다. 아마 이번 선거를 윤석열 때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구도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구도라고 보는 겁니다.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뭐 당적의 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.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. 지금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뭐 억울하고 또 본인이 섭섭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해안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저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. 지금은 보수를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. 당과 윤 전 대통령 거리를 둬야 한다.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최 의원님, 네. 어제 비상의총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답니다. 이번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를 수 없다. 지금 당의 이미지로는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.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, 뭐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대 이재명 구도라는 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. 네. 헌재에서 이미 결정을 한 그 이후에는요, 새로운 구도, 새로운 질서가 지금 태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민주당은 역시 뭐 이재명 구도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맞설 어떤 그 후보군을 지금 추려나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런 얘기들이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에 그 메시지를 낸 것이 국민변호인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냐 아니면 그걸 더 확대 해석해서 지지층 전체에 대한 메시지냐, 아직까지 지지층 전체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는 저는 뭐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예. 그냥 국민변호인단이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, 그 정도의 딱 경계를 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,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당장 그 뭐 오늘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. 그렇죠. 내일 안철수 의원, 그리고 속속 이제 경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할 텐데,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뭐 한 2, 3주, 3주쯤 지나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한 사람 나올 거거든요. 나오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 그 후보 간의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. 네.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 대 새로운 국민의힘 그 후보, 이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특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또는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도로는 우리가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. 기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.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는 깨지지 않았느냐, 이런 말씀이셨습니다. 당장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분열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윤상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.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벌이하는 거, 이것도 문제지만은 당과 당원에 대한 의리와 충정, 이게 기본입니다. 절연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입니다. 대통령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. 뭐 탈당해라, 뭐 해라,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.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.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.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. 정치 변호사님,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신당 창당 조언도 듣고 있는데
그래도 국민의힘과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느냐. 여기서 지금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게 분열이다. 이런 얘기였어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글쎄요,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. 뭐 의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 그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넘겨주느냐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,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뭘 봤느냐?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2022년의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지만,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대부분이 그 더 이상 이런 그 구도를 보고 싶지 않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면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? 제가 봤을 때는요, 그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.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? 이재명 대표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, 흠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도, 그런 정치인도 흔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친명 대 반명이냐, 이재명이네, 그 이재명을 찍느냐 안 찍느냐, 대선 구도가 그렇게 가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있어서 여당에게 기회가 있지.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내세우면은 탄핵된 대통령인데 어떻게 일반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